3인 3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예, 삼색 정치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 댓글창에 제가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님 무슨 좋은 일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써놨던데. 어제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어제 대통령 체포가 안 됐잖아요. 그게 기분 좋은 일이에요? 열받는 일이지? 진짜 그 때문에 진짜 그런 거예요? 웃자고 한 얘기죠? 아니에요. 농담이. 그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 네. 예. 돈도 많이 버시고 세 분 다. 예. 선 변호사님 제가 특별히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나라가 잘 돼야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야 되니까. 그 파리스 심판이라는 말 혹시 알아요? 선 변호사님? 예, 프로이센지. 파리스. 예, 압니다. 예? 사과. 예. 새 사람한테 새 예, 예. 여신한테 사과를 이렇게 갖다 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한 분은 헤라는 뭔 얘기를 했냐면 권력을 주겠다. 그다음에 뭐 세 가지 이런 거 질투를 유발하는 거 말이에요. 아테네는 권력을 주겠다. 그리고 아프로디테는 사랑을 주겠다. 미녀를 주겠다 해서 선택을 했잖아요. 예. 만약에 선 변호사님 그 상황이라면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가물가물해서 이렇게. 아니 그냥 생각 세 개. 권력, 에? 네. 권력 뭐냐 하나. 권력, 지혜, 사랑 셋 중에 전 지혜를 선택했어요. 지혜. 예. 최소장님 끄떡끄떡 하는데 뭐 택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도 지혜를 선택하겠습니다. 지혜? 네. 넌 모범답안 아닌가? 아니 뭐 실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 예. 마음이 편해야지. 지혜가 뭐 마음이 편한 거랑 비슷한 말이잖아요. 지혜가? 예.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삶에 대한 태도 및 어떤 세상을 어떻게 볼 건지가 결국 지혜이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면 뭐 나머지는 뭐 좀 불편한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혼자 착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파리스는 사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헬레네를 납치하는 바람에 뭐 어쨌든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어쨌든 새해 소망 하나씩 말씀해 주세요. 개인 소망도 좋고 아까 뭐 나라 걱정은 다 하셨고 뭐 비슷할 테니까. 뭐 개인 저는 소망.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게 소망입니다. 개인 소망이? 예. 대통령 탄핵 기각되는 거, 헌재에서. 그건 또 소망이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도 하나씩 소망. 개인 소망이든 뭐든. 저는 실제로 경제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예. 경제가 좀 잘 돼서 좀 그동안 정치에서 좀 경제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이번 계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우리나라가 경제가 펀더멘탈이 위기인 것 같아요. 뭐 중국의 추격이라든가 뭐 보호무역주의라든가 세계화가 축소된다든가 이런 것 그래서 등등이 경제가 좀 잘 되면 좋겠다. 뭔가 이렇게 정치권이 뭔가 이렇게 뭐 경제의 일선 뭐를 포함해 가지고 잘 협의해 가지고 그전과 좀 다른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워낙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정치가 잠잘 때 경제가 살을 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한편으로 좀 쪽팔리기도 하고 정치적인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그런 건 좀 정치가 그만큼 우습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문제가 많다는 건데 우리 박철 의원님 소망은 저는 윤석열 탄핵. 진짜 이것만큼 간절하게 바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뭔가 어떤 시점부터는 이 윤석열 정권을 겪으면서 사실 그동안 뭔가 정치인으로서 살면서 정치적인 일과 개인적인 삶을 좀 분리해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이제 24시간 동안 정치만 생각하다 보면 뭔가 제가 되게 좁아지고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분리를 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정치 생각을 제일 많이 하게 되는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이제 뭐 재밌어서 또 흥미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나라가 위기구나. 이제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지난 한 해도 그렇고 저는 올 한 해도 아마
정치를 가장 중심에 두고 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점으로 이제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거를 좀 정상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다. 거기에 좀 뭐라도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원 하나 더 추가하면 탄핵 안 돼요. 기각하고요. 이재명 구속. 막 나가시네요. 시작부터. 이재명 대표 구속. 왜? 이게 와. 아니 처벌 받아야죠. 범죄 재판 받는 분이 대선 출마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구속이 아니잖아요. 설사 아니 뭐 유죄가 대북 송금이든 나오더라도. 뭐든 대북 송금이나 빨리 진행해서 구속. 근데 지금 이제 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정 반대로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 윤석열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 윤석열 구속. 구속된다는데요? 탄핵이 인용되면서 당연히 구속되겠죠.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공수처가 가서 아침 오전 상황부터 이렇게 요거 저 먼저. 그러니까 뭐 대치를 했죠. 먼저 답변하시겠다고. 그럼 이쪽으로 갈래. 그 한 얼마나 했죠? 한 서너 시간 대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좀 오늘 길게 가겠구나. 최소한 뭐 밤늦게까지는 가겠네. 그리고 공수처가 더 결기 있게 될 때까지 버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철수를 해버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저는 두 가지 생각인데요. 네. 하나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만 해도 실은 검찰 출두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에는 타조 머리 땅에 박고 있는 형국인 것 같아요. 머리를 타조 머리처럼 이게 출두 안 하거나 뭐 그 구속영장을 회피하거나 등등하면 마치 회피할 수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뭐 사법부가 영장 발행한 것도 뭐 부당하다고 얘기하면서 짐이 곧 국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뭐 사법부도 본인이 평가하고 뭐 공수처도 평가하고 검찰도 평가하고 그냥 무슨 뭐 유튜버 정치 평론가처럼 야 너는 불법이야 너는 불법이야 너는 불법이야 하면서 이게 실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유튜버들한테 약간 선동하듯이 얘기하고 있고 아예 그냥 유튜버라는 말이 아예 나오고 있잖아요. 유튜브라는 말이. 그리고 이 무슨 일반 국민들한테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이렇게 약간 우파 국민들만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대통령 이름을 내걸면서 그런 직책을 쓰면서 그래서 여러모로 좀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되게 작아지는 일을 계속 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새 변호사님. 네. 지금 공수처가 출범할 때요. 제가 그때 중앙일보의 리셋코리아 위원이라고 그 공청회를 여러 번 했었어요. 근데 공수처가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근데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죄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내란죄하고 외환죄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 공처가 대통령까지 수사하니까 내란하고 외환도 수사 범위에 넣읍시다. 이런 주장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 공처 취지 안 맞다. 공처는 청년 부패 이런 거기 때문에 내란 외환 인력도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취지 안 맞다. 뺐어요. 뺐다고. 근데 왜 지금 내란 수사를 하죠? 저는 공수처가 내란 수사하는 자체가 이게 명백한 입법 취지나 출범 취지에 보면 불법이에요. 여기에 대통령이 왜 응하죠? 저는 서부지법의 판사 쇼핑도 문제예요. 공처는 관할이 전부 중앙지법이에요. 기소권이 없으면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돼요. 그러면 재판도 중앙지법이 합니다. 근데 중앙지법의 판사는 직권남용 가지고는 내란 수사 못한다. 이렇게 남청규 판사가 김용현 장관 사건에서 이야기했어요. 이걸 피해가지고 서부지법의 우리법연구의 판사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얼마나 이게 공처가 부끄럽습니까? 출범 이후에 3년 동안 한 건 기소해서 무죄나오고 영장 5번 기각되고 부끄러우니까 이번에 서부로 피해갑니까? 제 말은 이게 이런 모든 논란거리가 있으니까 대통령이 거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오케이. 반론. 네. 아니 근데 일단 대통령이 어제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저는 구질구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구질구질? 그리고 네.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고 그 5시간 좀 넘게 그렇게 뭐 영장 집행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던 이유는 결국 대통령이 경호처 뒤에 숨어서 법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를 자행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 뭐 경호처에서는 공수처가 여기 들어온 게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법원이 발부해준 적법한 영장입니다. 그리고 판사 쇼핑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법조항이 그럼 어디 있는지 좀 묻고 싶어요. 공소 제기를 중앙지법에 하라는 거랑
영장 발부 자체를 중앙지법에서만 해야 된다는 건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근데 공소 제기와 관련해서는 중앙지법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영장 발부, 체포영장 발부, 수색영장 발부 자체를 뭐 중앙지법에서만 해야 된다? 이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도 이미 법원에서 내란죄의 수사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건데 여기 이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그렇다면 법원을 부정하는 것이냐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고 대통령이 뭐 과거 뭐 후보 시절부터 뭐 숨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도 대통령이 스스로 나서서 법적인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를 스스로 다 저버리고 있어요. 법치를 수호하겠다, 헌법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했던 대통령이 나서서 지금 경호처 뒤에 숨어서 인간 벽 뒤에 숨어가지고 지금 온갖 대한민국의 법이란 법은 다 파괴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뭐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뭐 난도질 당하고 있다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난도질 당하고 있는 거 지금 우리나라 국격이에요. 대통령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요. 네, 하세요. 네. 근데 그게 관할이라는 게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공수처가 기소한 거는 중앙지법의 관할이 전속 관할입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건은 기소권이 없으니까 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 관할이 중앙이에요. 그래서 공수처가 이제까지 중앙지법 외에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예외적으로 중앙지법에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돼가 판사가 일을 볼 수가 없다. 예외가 있다. 이럴 때는 주소지나 범죄지로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네. 그 지금 말씀하신 뭐 그런 예외에 대해를 적시해 놓은 거는 없는 것 같고 법조문에는 그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거 만약에 공수처가 안 오고 그럼 누가 왔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법집행하러 누구예요? 논란의 여지가 없으려면요. 경찰? 경찰이 수사하고 네. 그다음에 영장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럴 때는 검찰에 청구해서 검사가 검토한 후에 아니 검찰도 중앙지법에 내란죄는 수사할 수 없잖아요. 아니 수사권으로서 검찰이 아니고 네. 경찰의 영장 청구는 없잖아요. 요걸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를 합니다. 경유하는 거예요. 아니 영장 청구는 공수처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내란 수사권은 검찰도 없고 공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요. 경찰만 그러면, 있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그 영장을 경찰에 들고 와서 왔으면 대통령이 순순히 응했을까요? 예. 에이. 그거는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죠. 대통령이 먼저 일단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거 보세요. 어떤 수사 절차에도 응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 대통령의 응한대잖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공수가 아니고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중앙지법에 발부한 영장을 들고 오면 막을 방법이 아니 없잖아요. 그거는 영장조차 어디에 청구해서 어디서 받아서 와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예. 예? 그리고 정규제라 하시는 분 알죠? 예. 보수 패널이잖아요. 보수 전직 기자 논설위원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비겁한 놈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빗대서 말씀드려요. 일국의 대통령 하시는 분이 설사 본인이 마음에 안 들고 불법이라 하더라도 이 논란과 이 혼란이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 마음에 엉어리지게 만든다 하면 그냥 그 구속도 아니고 체포해서 조사받으라는 건데 그걸 못해요? 네. 그런데 그 대신에 저 유튜브들 불러다 있는 사람들한테 살려주세요라고 SOS를 치는 게 대통령답습니까? 근데 저는 그건 아니잖아요. 정규제 쌤이 네. 얼마나 이게 그 보수를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아니, 제가 빗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리고 서부지법의 그 영장 판사가 저하고 연수원 동기의 그 동문입니다. 근데요. 판사가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기재한 걸 본 법조인이 없어요. 모든 법조인이 자기 평생 법조 경험서 처음이래요. 되던데 말이? 근데 이걸 비유컨대 아니 형사법 111조 112조는 예. 압수수색이잖아요. 이거는 압수수색이 아니잖아요. 사람 찾는 건데 그걸 무슨 영장에 기재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요. 자, 그건 아니 해석이 못 문제인데. 알아들을까 봐 그런 거지. 근데 보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이게 돈 봉투 받은 국회의원들이 7번 소환받고 안 놓죠. 예. 그러면 이게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되나. 거기에다가 뭐라고 기재하느냐. 예. 요거는 불체포 특권이 효력이 안 미치니까 체포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요. 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그거하고 다른 똑같잖아요. 다르지. 법 조문은 그대로 적용되는데 다르죠. 판사가 적용하고 안 하고 판사가 법 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이 아닌 압수수색은 막을 수 있죠. 저도 청와대에서 봤으니까. 수색을 막은 거죠. 압수수색은 막을 수 있죠. 어제 수색 막은 거예요. 압수수색이 아니잖아요. 압수가 아니잖아요.
수색을 해야지. 사람이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찾는 건데 물건이 그걸 아니어가지고 그건 형사소송법에 해당 사항이 대통령이 없어요. 사실 근데 헌법재판소 판례가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헌법재판소 판례가 체포영장만 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막 그냥 의원회가 막 집이나 아무데나 잡으러 가니까 이제는 이게 수색영장이 없으면 체포를 못해요. 딱 한 군데 지정하는 데만 수색해라. 그러니까 어제 수색을 막았잖아요. 왜 막냐고. 법 집행 군사 시즌이니까 수색을 막. 아니지 그거는 아니 대통령이 군사기밀이 진짜.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공무상의 비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형소법 110조, 111조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예외로 적용한다라는 거는 방금 앵커께서도 짚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제 공수처가 왜 갔습니까? 가서 대통령이 보던 서류 압수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을 찾으러 간 거예요. 대통령 찾아서 체포하려고 간 거예요. 체포 영장이 나왔고 수색 영장도 동시에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을 수색해서 찾아야 체포를 할 수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외 적용한다는 거 마치 뭐 월권이다, 판사 입법행위다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공수처가 뭘 찾으러 갔는지를 보면 된다니까요. 사람 찾으러 갔잖아요. 사람 잡으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압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계가 없다라는 해석을 명확하게 해준 거지, 이것이 마치 판사의 월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유튜브들 통해서 뭔가 선동을 하는 것처럼 비슷한 행태를 여당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법조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검사하시다가 지금 대통령이 되신 건데, 바뀐 게 뭐냐면 이번에 계엄 과정에서 김동연 판사를 그 구속하라고 체포하라고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 들어갈 때 야구빠따로 약간 하는 거 해가지고 무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야구빠따로 두드러 패려고 한 건지, 아니면 법원 사람들을 사심 가득하게 해가지고 야 쟤는 판결이 마음에 안 드니까 쟤는 체포해버려, 이런 거나 하면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법 알기를 정말 머시기로 하시는 분이 행동을 지금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아마 법조인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지금 검찰 이미지란 이미지는 다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 자체도 아주 그냥 그 너무 많이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건 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판사 징계하라고 했잖아요. 전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우리 얘기를 지금 결국 얘기하시는 하고 있다. 거는 영장 쇼핑하자는 얘기거든요. 야 내가 이쪽 영장은 내가 마음에 드는데 저쪽 영장은 마음에 안 드니까 법원이나 경찰 뭐 검찰들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영장을 갖고 와.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피의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영 변호사님은 그 법률 대리인단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안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방송을 많이 하니까 공식적으로 안 들어가고요. 그 수시로 소통하면서 비공식적으로? 예, 그 대통령 변호인단이 뭘 성명서 내면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크게 그 홍보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방송을 하면 예. 유튜브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유튜브와 방송 다 변호인단의 입장을 제가 충실히 국민들께 설명해야 되니까, 논리에 맞는 거는 그러니까 일부 국민,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국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호응이 좋아요? 어때요? 뭐 어차피 이게 보통 국민들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니까, 제가 방송하는 제 유튜브에서는 호응이 좋죠. 근데 그 인간적으로 진짜 한번 확인해 봤어요. 대통령이 진짜 체포 채착 꺼냈는지 인간적으로. 그럴 때 인간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진심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예. 체포 채착 꺼낸 적도 없대요. 그 팩트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뭐 그럴 수 있죠. 그건 제가 확인해 봤어요. 누구한테 그거? 그러니까 제가 진짜 체포 채착 꺼낸 적도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그 들은 사람은 뭐예요? 헛소리 그러니까요. 들었나? 그러니까 체포가 아니라 끄집어내라는 말은 했죠. 지금 검찰이 뭘 공개했습니까? 계엄 사태 당일에 그 특전사 지휘관들 간에 오갔던 통화 내용이랑 뭐 녹취록, 그다음에 메모했던 거 이런 거 다 공개했는데, 거기 보면 대통령님이 문 부숴서라도 끄집어내오래. 본관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 표결 못하도록 빨리 끌어내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문짝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 이런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의 채자는 꺼낸 적도 없다라는 말은 뭐 언어 도단이라고 봅니다. 총 쏘서라도 해라는 거는 그건 뭐예요? 총을 쏴서라도. 대통령은요, 절대 이게 그 유혈 사태나 불상 생기면 안 되니까 절대 비무장으로 국회 경고해야 되니까 이거지요. 그 총소란 얘기는 그거 뭐예요? 전부 그러면? 다 제가 정확하게 봤더니요. 창작이에요? 아니, 전부 다 보면 김용현 장관이 지시했는데 뭐 여인을 통해서 왔다든지, 또는 이게 아니 이건 직접 이런- 들은 거잖아. 직접 들었다는 사람은 이제 수방사령관이 직접 들었다. 수방사령관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이 있는데요. 네. 직접. 근데 그게 비화폰이에요. 녹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은 이게 그분들이 그래서 진술이 초기에 오염된 게 아닌가 이런 의혹도 있어요. 왜? 한번 나중에 반대 신문을 해봐야죠. 왜 그런 진술을 했을까? 본인들이 어떤 변호사, 초기의 변호사 바뀌기 전에 회유나 아니면 자기들이 구속 피하려고 이게 책임을 떠넘긴다, 그 원인부터
그건 양쪽이 대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대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네. 실제로는 체포의 채자도 꺼냈어요. 그 끄집어내라만 한 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이 뭐라 그러냐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해서 실은 포고령 뭐 체포라는 단어도 쓰고 끄집어내라는 얘기를 하고 총 쏘란 얘기도 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뭐냐면 나 빼고 세상에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상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거의 한 수십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선 당시 군인들 포함해가지고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거의 뭐 그 이걸 이제 분명히 알고 다 그렇게 하실 텐데 그런 점에서 참 너무 좀 구질구질하다는 말이 좀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변호인단이 뭐죠? 의견서 40쪽짜리 의견서 냈잖아요. 예. 거기 뭐 목숨 걸고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제 제가 뉴스를 보면서 그저 들었던 의문은 목숨 걸고 경고 겸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경고성 겸이라면서요. 처음에 말씀은 내란도 아니고. 근데 그걸 왜 목숨 걸고 하지? 지금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르겠어요. 목숨 걸었다는 게 그럼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문구는 제가 뭐 기억이 안 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경고 겸했다. 아니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부정선거를 한번 검증해 보자. 이게 간 주목적이고요. 그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고 또 국회 폐악질도 국민한테 알리되겠다. 이래서 국회는 일시 선관위 검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일시인데 그건 권한이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국회에 대해서도 집회 결사의 자유는 제한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를 들어 막 국민들이 우르르 국회 가면 위험하잖아요. 없어요. 어디 그러니까 헌법 어디에도 아니, 없고 아니. 법 어디에도 없어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는 게 아니고 아니. 일반 국민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헌법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회 자체를 건드릴 수 없잖아요. 아니 참나. 국회 본회의가 집회인데 그걸 어떻게 막아요? 국회의원들은 안 되는데 일반 국민들이 국회 우르르 왔잖아요. 막 10,000명, 20,000명 국회 앞으로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런 그- 걸 질서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통령이 한 일은 예.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막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건 부정 안 하죠. 경찰 투입을 본회의장에만 했어요. 바깥에는 오히려 하지도 않고. 그 부정 안 하시잖아요. 그거는 권한 밖의 일이잖아요. 대통령 권한이 없잖아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아니 진상 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끌어내고 안 될 거는 드러나는데 포고령 1호에 예. 국회가 활동을 못하게 막은 것 자체는 그거 자체는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포고령이 뭐 정당과 진짜 그 1호에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 국회가 못하게 했잖아요. 그거는 법적 근거 어디에도 없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거를 본인이 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포고령 1호는요 정당과 그 정치 활동을 제한한다고 돼 있지요. 국회가 뭐 국회가 정치 활동하지 그러면 뭐 아니, 사교 거기 활동합니까? 아니 포고령 제1호 1항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한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기 이건 안 때문에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 권한을 그러니까 합법적인 계엄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을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포고령만 봐도 위법하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뭐 전공의 처단 이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봐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변호사님, 그 앞에서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와서 맞고 이럴 때 편지 보냈잖아요. 예. A4용지하나. 뭐 많이 양보하면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많이 양보하면 그렇다고 쳐요.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고마웠겠죠. 그렇다고 쳐요. 근데 한마디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는 말은 하나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인데 그는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한번 했잖아요. 어디다가 저번에 담화문에 그 두 번째 담화가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놀라가고 이래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고 한번 했는 걸로. 불안하게 해드려서 죄송하다 예, 이런 했지 걸 않습니까?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 관저에 자발적으로 보수 국민들이 오래전부터 그 지금도 천막지금 노수 가다시피 집에도 못 가고 이게 계속 하니까 그게 고맙잖아요. 누가 가지 말아요. 그냥 계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분들한테 아이, 드린 거리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를 좋다. 하시죠. 그것도 예. 좋은데 그 국민들한테는 뭔가 면하고 죄송하다는 얘기들은 해야 되잖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돼. 그 최소한의 대통령님 그 품위와 이 격을 좀 갖추려고 애를 쓸 텐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신 것 같아. 아유 그런 거 있으신 분이면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나라 리가 경제를 절단내면서 지금 그 계엄을 하신 거 아니에요? 국격이랑 국격은 아주 다 떨어뜨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진짜 그 편지 쓰실 때는 좀 조언을 하셨어요? 아니, 제가 조언한 건 아니고요. 근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은 뭐예요? 어디까지가 끝이에요?
그날도 그 편지에 그 문구가 들어있던데. 어디 뭐 헌재 재판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 재판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예. 대법원까지 끝까지 그 법적 투쟁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하고 그럼 거기서는 끝나요 이제 그 만약에 유죄 판결 나고 탄핵 현실 법정에서는 끝나겠지만 또 역사의 법정은 또 있죠. 또 해요? 뭐 역사의 법정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죠. 뭐. 예.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스탠스, 그러니까 뭐 부정선거 음모론에 잠식된 대통령의 이 세계관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어떤 뭐 헌재에서 파면 당하는 결론이 난다라고 하더라도 일종의 여론전을 저는 계속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입장이 여당에서 나오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뭐 민주당과 판사의 부당 거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장 발부했다고 이제 민주당 이랑 뭐 그 판사랑 뭐 서부지법에서 저희가 뭐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느니부터 시작해서 온갖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는데, 저는 그런 방식이 있을 거라고 봐요. 또다시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본인의 지지자들을 추동해서 어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그 갈등과 혼란 뒤에 숨어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뭐 결집을 계속해서 꾀하는 이런 음모론적인 세계관을 계속 설파하는 방식. 전 대통령이 되게 이 지지층들을 세뇌시키다 못해 가스라이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단순히 이 상황에서만 끝나지 않을 거다. 이번에도 보면 그 헌재 측에 주장한 게 그거잖아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적이 없고, 그리고 이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게 이 탄핵하기 전으로 이미 다 회복이 됐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저기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서면에서한테 자꾸 뭐라 그러니까 사회자는 중립을 지켜라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안에 중립 못 지킵니다. 저는 이게 중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지금 전 중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는 중립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른쪽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변호사님? 뭐 원칙론적으로 맞는데 어느 게 옳은지 어느 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옳다는 예. 생각, 그리고 예. 제 생각이 다수예요.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 다수가 이게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자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네. 국힘의 얘기 좀 해볼게요. 국힘은 그 언론도 좀 그렇게 분석을 하던데 좀 이렇게 구속이 임박했다, 체포가 임박했다 그러니까 조금 손 터는 분위기로 가는 것 듯하더니 아유, 아니에요. 다시 또 원위치 돼서 깊게 담궜습니다. 지금 강경하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랑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변호사님보다는 예. 다른 쪽에서 먼저 지금 국힘의 스탠스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이게 대통령 탄핵 사태는 2번이고, 그리고 이 죄질이 좀 다르잖아요. 지난번에는 국정농단이었고 이번에는 계엄이었고. 아유, 많이 다르죠. 예. 저는 그리고 뭔가 좀 이후에 정치 질서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보수가 그동안 약간 야 이거는 내가 좀 진보보다 우위지라고 일종의 중도층한테 어필했던 어떤 가치가 있었어요. 그걸 딱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가 한미 동맹은 보수다, 진보에 비해서는 한미 동맹은 보수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필했던 거고, 2번째는 경제 성장은 아무래도 경제 성장 또는 대기업은 보수가 좀 더 어필한다, 이 2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미국 국무부 반응이 대표적이에요. 한미 동맹을 지금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깨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국무부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가치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중대한 오판을 하고 있다 해서, 국무부가 원래 그 정도 높은 톤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는 민주주의가 승리하길 바란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탄핵이 통과되길 바란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 한데,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각종 지지율의 변화도 있지만 지금 지지율은 이번에 이제 MBC랑 KBS가 신년 여론조사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대충 퉁치면은 한 70대 25 여론이 대체로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은 2배 차이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일시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복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보수 극렬층의 한 25% 내외의 결집인데, 재밌는 거는 부산 경남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앞서는 걸로 바뀌고 있고, 그러니까 대구 경북 말고 부산 울산 경남은 거의 뭐 한 더블 스코어까지는 아니지만 그거에 근접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왜 일본의 55년 체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강력한 자민당과 약간 약소한 그 사회당. 저는 민주당이 적절한 수준에서 중도 확장, 특히
한미 동맹과 경제에서의 중도 확장을 잘하면 저는 그냥 국민의힘을 영원히 25% 정당으로 묶어두는 것도 한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남 자민련, 그렇죠. 영남 자민련 전략인 거죠. 영남 민정당 아닌가? 영남 민정당이나 연남 자민련은 원래 이제 같은 취지가 좀 있고요. 아니, 모태 정당이 다르죠. 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실은 지금 대구 경북의 갇힌 정당 요 정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히려 좀 그런 걸 포부를 크게 보면서 뭔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죠. 그렇죠. 뭐 서로 이견 지금 없죠? 국힘 지지자 중에 이거 어떤 여론조사 한 85% 이상이요. 대통령 탄핵 안 된다. 내란이 아니다. 이게 그 국힘 지지자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달라요 분위기가. 박 대통령 때는 이제 그때는 우리가 가짜뉴스 많이 쏘간지 지지율이 5% 3%까지 떨어졌죠. 근데 지금요 갤럽 리얼미터는 조사 안 하지만 다른 게 뭐 조원 CNI나 다른 여러 조사 보면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엄 전보다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다음에 여러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범위 지지율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전부 다 30%대의 박스권이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층의 입장에서는 정치는 차악, 최선 안 되면 차악.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보다 더 미운 거예요. 이재명 대표 직권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점에서 이재명 그러면 대표- 윤 대통령이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계엄했어요? 근데 보수층 입장에서는 아 이건 현행범이고. 법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 직권을 막아야 된다. 아 글쎄 그건 좋은데 정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유권자의 권리죠. 그걸 뭐라 그럴 수는 없고 예.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데 왜 엉뚱한 걸로 그리고 법적으로는 쓰느냐고. 어떻게 보느냐. 뭐 내라는 아까 뭐 포고령이 위법 뭐 내라는 그 포고령 개헌법은 모르겠는데 내란은 뭐예요? 예, 내란. 내란요.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요. 예. 내란이 아니래 뺐대. 뭘 뺐다는 소추인단에서 내란죄를 빼버렸다니까 형법상 내란. 이게 가장 중요한 소추 사유인데 이걸 빼면 다시 표결해야죠. 헌법 위반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아니 내란이면 그러면 제 말은 국회 표결할 때도 헌법 위반만 아니죠. 표결해야죠. 내란죄라는 거는 예. 형법상의 죄인 것이고 예. 탄핵은 헌법 헌법 위반이라도 위반이죠. 넘쳐요. 아니, 차고 그러니까. 넘쳐. 맞는데 뭐하러 그걸 그러면 그렇게 해요? 제 말은 국회 표결할 때 차고 넘치면 헌법 위반만 표결하지 왜 형법 위반 1번 내란해가지고 국회 표결할 때는 왜 집어였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국회 표결할 때 탄핵 그러니까 내용이 사유에 바뀌었으니까 그게 왜- 소추 의견이에요. 별개로 그러니까 있는 게 제 말은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된 의결안대로 재판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아니에요, 신속인지 졸속인지 모르겠는데 그 내란 형법 입장이 오래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쉽지 않으니까 빼버리더라고요. 제 말은 원래 국회 통과된 탄핵 사유와 그다음에 헌재에서 하는 탄핵 사유가 일치해야 되잖아. 이걸 정청래 최고나 자기 무슨 권한을 빼죠? 아니 그거는 그건 네. 그 열릴 일이 아니고 제가 국회의원 해봤잖아요. 헌법 국회에서 의결한 헌법 소추안이 기본이에요. 예. 그걸로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내란죄는 그거는 인정 안 그게 하는 아니- 건가요? 아니죠. 민주당도? 그게 아니라 제가 모르겠는데 짐작컨대 예. 형사소송법상 내란죄 유무는 형법에서 다루고 형사재판에서 다룰 문제니까 예. 그것 때문에 시간 끌기 싫어서 발목 잡히기 싫어서 이렇게 간 거겠죠.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 말은 그러니까, 이게 예, 내란이 어쨌든 안 된다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수청, 그러니까 예. 어쨌든 국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 몸이다 이거죠. 끝까지 갑니까? 그렇죠. 아주 일부 한동훈 전 대표 아주 일부 아니, 그래서 빼고는요 결국 거의 다 만약에 갑니다. 탄핵이 돼서 다음 대선에서 예. 쟁점이 탄핵 찬성 반대냐 또는 윤석열 잘했냐 못했냐로 선거가 치러져도 국힘은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할까요? 스탠스를? 그러면 이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버려가지고 선거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이 윤 가면 대통령 이겨요. 버리면 선거 이길 수 있습니까? 그나마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저는요 않나요? 어제 이거 윤 대통령 대리인단에서는 트럼프 판례를 가장 중요시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선거에 불복해가 부정선거를 하면서요 의사당 진입을 뒤에서 사주를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5명이 죽고 100몇십 명이 다쳐가 기소가 됐잖아. 6명 죽었어요. 예. 근데 그때 연방 대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어요. 이거는 절대적 면책이다. 직무 재직 중의 행위는 그때가 아니에요. 최근에 재직주 내렸잖아요. 행위는 이번에 내린 그러니까요. 거고. 그 판결을 우리가 그거에 대한 인용하는 면제가 된 게 아니고 자꾸 예. 섞지 말라니까 진짜. 그걸 어제 많이 그 주장했어요. 자 대통령. 공부들 좀 하고 하세요. 저 어거지로 갖다 붙이지 말고. 제 말은 트럼프도 당선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소되고 뭐 제 말은 또 나오시려고? 아니 윤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 트럼프보다 네. 그럼
트럼프는 선거에 불복해서 자기 군대를 아니, 동원했는데 총 들고 그 잘못됐지 옳지. 저는 뭐 트럼프 결과가 많은 인명 사고도 있었고 많이 다치고 선거 불복에 부정선거를 주장했잖아요. 대통령이 그 정도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아, 아니 트럼프가 계엄을 그거보다 안 했죠, 심한데. 자리 네. 바꿀까? 진짜. 바꿀 용의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일단 제가 너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이제 이 전략이야. 화도 끄는 게 전략이야. 일종의. 제가 주말 아침부터 막 혈압이 막 쫙오르네요.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 국회에서 그 내란죄 뺐다라고 해서 내란죄를 인정 안 한다라는 게 아니고 앵커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이 국회 측 변호인단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마치 이 형사재판처럼 뭐 증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뭐 90명 출석해라라고 요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재판을 끌려고 하는 의도를 사실은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쟁점을 좀 간명하게 한다라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헌재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헌재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고 헌법 위반만으로 충분하고 쟁점이 명확하고 사실은 그 탄핵 심판의 속도를 내겠다라는 거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국민의힘 내부 기류를 좀 보니까 뭐 기각될 거라는 이 헛된 희망을 좀 품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어제 윤희석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이제 전 대변인이신데 하신 말씀 보니까 5대 3으로 기각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기대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니까 그 5대 3. 기류를 전해주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랬다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아예 거의 네. 뭐 기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판단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다들 집단 최면에 걸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진보 성향 재판관 2명이고 보수 성향 재판관이 6명이었는데도 만장일치로 탄핵이 됐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 전에 6명일 때는 한 명만 반대하면 기각이 될 거다라는 희망을 품고 있다가 2명이 이제 추가로 더 임명이 되고 나니까 5대 3 설이 불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헛꿈을 꾸는 것처럼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치 대통령과 정치적인 결사체 마냥 구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란 피해자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내란 공범 정당을 자처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거의 무슨 검사 동일체도 아니고 지금 원내대표 뭐 비대위원장 다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고 가겠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최상목 그 권한대행 얘기를 좀 두둔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얘기였는데 하나는 제발 생각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고민 좀 하고. 네, 그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외환위기 지금 환율이 이제 1,500을 넘을랑 말랑 했었는데 이 1,500원 넘어서 외환위기 같은 거 오면은 지금 이거를 방어할 거냐. 그래서 저는 앞에서 이제 내란죄 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우리 저기 보면 헌법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는 탄핵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헌법이나 법률이기 때문에 이제 내란죄는 이제 저기서 법적으로 다루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란죄인 거는 너무 명백하지만 저는 국가를 빨리 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걸 생각을 해요. 그게 기업인들을 도와주는 거고 민생을 살리는 거고 우리나라 떨어진 국격을 그나마 빨리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90일 걸리는 거를 뭐 60일, 50일, 40일로 단축할 수 있다라면 결국 제가 보기엔 핵심은 지금은 조속한 시간 내에 탄핵을 인용하고 조기 대선을 빨리 치르고 그게 정치 정상화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당리당략 이런 거 다 떠나서 나라 관점에서 우리나라에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번 그 결정을 한 거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헌재가 좀 빨리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고 제 짐작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버티기를 하면 헌재로서도 아이고 우리가 빨리 결정을 해야지 이 혼란을 오래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역으로 저는 윤 대통령 쪽 전략이 역효과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이 조갑재라는 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규재라는 분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스탠스나 태도는 굉장히 비판적이신 분들이에요. 조갑재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보수라고 하는데 보수의 미학이라면 리더가 좀 멋있어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 목숨 걸 용기도 없고 하야할 용기도 없으면서 계엄은 하지도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서 수사에 협조해서 시간 끌지 말고 대통령답게 남자답게 보수답게 행동해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남자답게 빼고
아니 보수답게 근데 예? 이분들이요. 리더답게 좀 합시다. 지금 들어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윤 대통령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수사했다고요. 아니 그거 빼고. 2년 전부터 계속 윤 대통령 비판하는 유튜브를 해오신 분들이에요. 아니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대통령답게 리더답게 보수답게 좀 멋있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뭐 진보는 계속 아, 진보 끄지 싸워도 되고 말고. 보수답게 보수는 재판할 권리도 없습니까? 아니 제 말은 이재명 대표는 방어권을 2년 2개월 아니 동안 재판 받으시라니까? 아 그러니까 제 말은 180일이요. 선거법에도 633이 180일, 90일, 90일이잖아요. 이거 어긴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2년 2개월 걸렸다니까 1심에만.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가 진보는 이래 아니, 되고 좋습니다. 보수는 멋있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래도 됩니까? 면피가 아니 돼요? 그게 아니고 보세요. 180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별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는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분은 많이 문제제기 하시라니까 지금 당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법에 180일 이내 한다고 돼 있는 걸 왜 90일로 줄이려 하죠? 180일 동안에 정거는 정인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직접적인 질문이 그게 아니고 예. 윤 대통령 관련된 거예요. 정말 이재명- 방어권을 다투겠다는 거 180일 내에서 그게 충분히. 왜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오냐고. 그러니까 별개 사안을 자꾸 섞으면 안 되고. 근데 같은 재판 절차가 준용되니까 형사 재판 절차가 준용되니 비교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여야 지도자니까 공평이 형평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요. 타는 뭘 했냐면 공소장하고요. 수사 기록을 등본을 갖다가 촉탁을 한 거 받아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그 수사 기록 공소장이라는 건 일방적인 주장인데 이게 증거로 됐냐고. 우리 재판할 때는 직접 증인 불러서 반드시 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편파적으로 졸속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인으로 다 불러봐야 돼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많이 양보하면 뭐 예. 다 좋은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불만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대신에 법에 정인 절차대로 반론하고 해야지. 법대로합니다. 아예 거부를 하잖아요. 지금 수령도 거부하고 체포도 안 받겠다 그러고 법원이 영장한 것도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그분한테 먹히는 명령은 누구예요? 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그러면 처벌받는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순순히 자백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억울해도 법원이 영장 발부하면 순순히 응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신 분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그거라도 해야지. 아예 군대를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해서 막는다? 아, 비겁하기 짝이 없지 그게. 아니 그 국민들 볼 때 속 트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발언은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권력자든 아니든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얼마나 비겁하고 굉장히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는 우리가 이제 오늘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법 위에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법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뭐 지금 보면 그러니까 논리가 계속 뭐 이거를 충족하면 다른 논리를 들이대요. 예를 들면 수사기관 간에 경쟁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수사기관 간에 혼선이 있는 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지금 각각 좀 역할 분담을 했죠. 정리를 했잖아요. 공조본도 만들었고 공수처, 검찰, 경찰 다 각자의 역할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출석 요구를 했더니 그건 또 안 와요. 공수처는 안 된대. 또 다시 경찰이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헌재에 가서 다투겠다.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한 거죠. 그랬더니 또 헌재에 가서 다투려고 하니까 이건 또 판사랑 부당거래한 거다. 뭐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해도 지금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헌재에는 제대로 응했냐? 헌재에서 날라오는 서류도 안 받았고 오죽하면 헌재에서 어떤 재판 지연시키려는 그런 시도에 대해서 원천 차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대통령의 논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사에도 응하지 않고 헌재 심판에 응하겠다 했지만 거기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그러면서 뭐 계속해서 유튜브들 향해서는 여론 선동하고 선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저기 뭐죠? 용산 관저에 혹시 근래 들어가시지는 아니요. 않아요? 근데 사람들 좀 왕래는 좀 있다고들 하던데 예, 많이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예, 저는 방송을 하기 때문에 오해 설치는 안 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 격려하러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이 찾아서 들어가는 겁니까? 뭐 다양한 이유로 들어가겠죠. 그럼 대통령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냥 몰라서 아무도 뭘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도 정확하게 저 직접 물어본 건 아니니까 들어보면 상당히 그 결연한 의지로 마음은 담담하게 그 편하다 뭐 이런 이야기 듣고 그래요? 있습니다. 두 부부가 같습니까? 그건 김건희 여사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냥 진짜 궁금해서 드리는 말. 약주도 하십니까? 그건 몰라요. 몰라요? 예. 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그나저나 뭐 저희가 이런 문제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불안한 상황 뭐 또는 뭐 불확실성 이런 게 빨리 정리가 되고 법 절차가 또박또박 그렇게 가서 뭐 막말로 해서 헌재에서 어떤 결정 나오더라도 다 따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절차는 좀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막고 이러는 거는 좀 국민들 보기에 참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좀 격한 토론을 벌였는데 특별히 우리 서영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 1대3 항상 1대3. 늘 제가 3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자, 우리 우리 서정 국민 여론도 1대3이니까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우리 서정 변호사님,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최병천 소장님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